이 가지 내년에도 남길까요? 결과지의 미래를 보십시오. 농민 여러분, 겨울 전정을 할 때 어느 가지를 남기고 어느 가지를 자를 것인지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겨울에 처음 시작하면 이미 중요한 정보가 상당히 사라진 뒤입니다. 9월에는 아직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결과지가 굵고 좋은 사과를 만들었는지, 어느 결과지는 작은 사과를 만들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도 남아있습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은 잎인지, 병해나 조기 낙엽으로 기능을 잃은 잎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대에서 올해 발생한 과대지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보입니다. 적당히 자라고 생장을 마친 가지인지, 아니면 9월까지 계속 자라거나 2차 생장이 나타난 가지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사과와 잎이 모두 없어지고 가지 골격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을 전정하는 시기라기보다 결과지의 성적표를 읽고 기록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꽂는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이 가지는 3년생이다, 4년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지의 미래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나이를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학술 분류라기보다 결과지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 자체의 나이, 즉 목질부의 연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지 위에 실제로 붙어있는 단과지나 과대지 같은 결과부의 나이입니다. 4년 된 측지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결과부가 똑같이 4년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젊은 결과부도 있고 여러 해 반복해서 사과가 달린 오래된 결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착과 이력입니다. 그 결과부에서 사과가 한 번 달렸는지, 두 번 달렸는지, 반복 착과하면서 과대가 여러 층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몇 년 된 가지인가만 묻지 마시고 이 가지 위에 있는 결과부는 몇 년 됐고 여기서 사과가 몇 번 열렸는가? 이 질문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사과 결과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과대와 과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사과 꽃눈은 혼합눈입니다. 다음 해 봄에 발아하면 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잎과 꽃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꽃이 수정되고 사과가 자라면 과실이 붙어있던 기부가 짧고 굵은 구조로 변합니다. 이것을 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대 주변의 눈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을 과대지, 영어로는 버스슛이라고 합니다. 이 과대지가 적당히 자란 뒤 일찍 생장을 멈추고 끝눈이 충실해지면 다음에 새로운 꽃눈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결과지는 한 번 열매를 달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착과하고 과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과대지가 발생하고 다시 꽃눈을 만들고 또 착과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가 몇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래되고 나쁜 결과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착과했어도 햇빛을 충분히 받고 새로운 과대지가 계속 발생하며 과실 품질이 유지된다면 아직 생산 능력이 있는 결과부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가지는 모두 좋은 결과지 후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확보하고 싶은 미래형 결과지입니다. 햇빛이 드는 좋은 위치에서 발생했고 지나치게 굵거나 길지 않으며 여름에 생장을 마치고 끝눈이 충실해지고 있는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약한 가지입니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단과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너무 가늘고 잎 면적이 부족하며 눈도 작다면 다음에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가지입니다. 굵고 절간이 길며 늦여름이나 9월까지 계속 자라는 가지입니다. 특히 한 번 생장을 멈춘 뒤 다시 끝이 자라는 2차 생장이 나타났다면 눈이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과지 후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가지가 짧으냐 기르냐보다 언제 생장을 멈췄는지, 끝눈이 얼마나 충실한지, 잎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이 화면은 가능하면 영상을 멈추고 실제 과원의 결과지와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착과 흔적은 있지만 과대가 지나치게 한 곳에 뭉쳐 있지 않고 과대지와 잎이 건강하며 새로운 결과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단순히 몇 년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 착과형입니다. 과대가 여러 번 이어지고 결과부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도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고 올해 과실 크기가 정상이며 새로운 과대지가 계속 발생한다면 아직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화형입니다. 오래된 과대와 짧은 결과지들이 주먹처럼 한 곳에 몰리고 일부 눈이나 단과지가 죽어 있으며 새로운 과대지 발생도 줄어듭니다. 결과부가 수관 안쪽에 묻히면서 그늘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과지를 갱신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과실과 새로운 결과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후지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과 교육에서는 짧은 단과지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지는 단순히 짧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결과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품종입니다. 후지와 브레이본의 수체 구조를 6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후지의 꽃눈 전환 확률은 긴 가지 계통이 0.55, 중간 길이 가지가 0.58, 단과지가 0.4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 과원의 절대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품종과 대목, 수령, 재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지는 가지가 짧다는 형태 하나만으로 꽃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후지의 단과지는 만들어진 초기보다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꽃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계속 노화하면 살아남는 단과지의 비율은 감소합니다. 결국 결과부에도 형성, 성숙, 생산, 노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산 능력이 높은 시기에 결과부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주변의 다음 결과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의 크기로도 내년 꽃눈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후지의 끝눈 크기와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흥미로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조건에서 끝눈 직경이 3mm 미만이었던 구역의 꽃눈 분화율은 25.6%였습니다. 3에서 5mm는 90%, 5mm 이상에서는 96.7%였습니다. 눈이 굵을수록 꽃눈으로 확인된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눈이 컸다고 해서 다음에 사과가 더 크거나 당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눈 크기는 꽃눈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이지 내년 사과 품질을 보증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또 3mm와 5mm라는 숫자를 국내 모든 부사 과원의 절대 기준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숫자보다 작고 뾰족한 눈인지 굵고 충실하게 발달하고 있는 눈인지 비교하시고 그 눈이 어떤 결과지에 붙어 있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농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을에는 분명 꽃눈처럼 통통해 보여서 내년에 꽃이 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봄이 되니 꽃은 없고 잎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흔히 양분이 부족해서 꽃눈이 잎눈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꽃 기관까지 정상적으로 분화가 끝난 꽃눈이 겨울을 지나면서 다시 잎눈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눈이 꽃눈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영양눈 상태로 남았을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사과의 눈은 처음부터 꽃눈과 잎눈이 완전히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생장 상태의 눈이 꽃눈 유도와 꽃눈 개시 과정을 거치면서 생식생장 쪽으로 전환되어야 다음 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후지는 올해 착과량이 많을수록 다음 해 꽃눈 형성이 억제되기 쉬운 품종입니다. 과실과 종자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신호가 꽃눈 유도를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가 많이 달린 결과지에서 내년 꽃눈이 부족한 현상을 단순히 사과가 양분을 다 먹어서 그렇다고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햇빛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관 안쪽으로 들어가 광이 부족한 결과지는 잎의 광합성 기능이 떨어지고 꽃눈 형성에도 불리해집니다. 과대지의 잎 상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잎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그 결과부가 다음 해를 준비하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새 가지가 지나치게 강하게 자라거나 늦게까지 생장을 계속하면 영양생장 쪽으로 힘이 기울어 꽃눈 확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눈 하나만 보고 이것은 꽃눈이다라고 확정하지 마십시오. 눈의 모양과 함께 올해 착과량, 결과지 위치, 햇빛, 잎 상태, 과대지의 세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왼쪽처럼 충분한 빛을 받고 잎이 건강하며
적정 착과가 이루어진 결과지에서 굵고 충실한 눈이 만들어졌다면 꽃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처럼 과다 착과가 되었거나 수관 안쪽에서 빛이 부족하고 잎 기능까지 떨어진 결과지라면 겉으로 눈이 어느 정도 커 보여도 다음 봄 꽃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는 현상은 완성된 꽃눈이 잎눈으로 되돌아갔다기보다 꽃눈이라고 생각했던 눈이 실제로는 꽃눈 전환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9월에 꽃눈 숫자만 세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년 개화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대지를 보겠습니다. 사과가 달렸던 과대 주변에서 오래 자란 가지가 과대지입니다. 과대지는 그 결과부가 올해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적당한 길이에서 일찍 생장을 마치고 잎이 건강하며 끝눈도 충실하다면 다음 결과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굵고 길게 자라며 절간이 길고 생장이 늦게까지 이어진다면 수세 과다나 착과량 부족, 질소 상태, 강전정 등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생장을 멈춘 뒤 다시 자란 2차 생장 과대지는 정상적으로 일찍 생장을 종료한 가지보다 끝눈이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지가 길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후지를 포함한 사과 연구에서도 과대지 길이가 후지의 과실 품질을 일관되게 좌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대지 길이는 사과 품질을 예측하는 숫자라기보다 현재 결과부의 세력과 생장 상태를 읽는 신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결과지 연령보다 훨씬 중요하게 볼 변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2년생에서 11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결과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결과지 나이가 증가하면서 과실 크기와 무게, 가용성 고형물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결과지 연령보다 그 가지가 받은 햇빛의 양이 과실 크기와 품질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4년생 결과지라도 한쪽은 수관 외곽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잎이 건강하며 좋은 사과와 새로운 과대지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결과지는 수관 내부에 묻혀 잎 기능이 떨어지고 과실도 점점 작아지며 새로운 결과지 발생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의 나이는 같아도 기능적인 나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볼 때 몇 년생인가 보다 먼저 지금도 이 결과지가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결과지의 미래를 바꾸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의 착과 부담입니다. 특히 후지는 과다 착과와 다음 해 꽃눈 부족이 강하게 연결되는 품종입니다. 후지와 갈라의 꽃눈 형성 시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무착과 후지는 꽃눈 개시가 빨랐지만 과다 착과한 후지는 꽃눈 개시가 크게 억제되거나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젊은 2년생이나 3년생 결과지라고 해도 올해 지나치게 많은 과실을 부담했다면 내년 꽃눈이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오래된 결과지라도 적정 착과를 유지했고 잎과 광환경이 좋았다면 생산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잎도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는 과대지에 달린 잎을 제거했을 때 해당 결과부의 꽃눈 형성이 감소했고 열매가 달려있는 것 자체도 꽃눈 형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꽃눈 하나만 독립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실, 과대, 과대지, 과대지의 잎, 그리고 햇빛. 이 작은 단위를 하나의 결과 시스템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실제 과원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결과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A급은 유지형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잎이 건강하며 올해 과실 품질도 좋고 결과부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과대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지는 나이가 조금 있어도 내년에 주요 결과지로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급은 관찰형입니다. 착과 흔적이 여러 번 있고 과대가 누적되면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지만 아직 과실 크기가 정상이고 새로운 결과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지는 당장 제거하지 말고 이용하면서 주변의 젊은 후계 결과지를 확보하십시오. C급은 갱신형입니다. 수관 내부에 묻혀있고 과대와 단과지가 주먹처럼 복잡하게 뭉쳤으며 일부 고사한 눈도 보이고 과실 크기도 계속 작아지면서 새로운 과대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지는 기능적인 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9월에 바로 자르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기록하는 시기입니다. A급, B급, C급을 서로 다른 색 리본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전체가 보이는 사진 한 장과 결과부를 가까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남겨두십시오. 겨울 전정 때 다시 사진을 보면 이 가지에서 올해 어떤 사과가 열렸는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전정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정은 오래된 가지를 무조건 잘라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높은 결과지 세대는 충분히 이용하고 노화가 시작되는 결과지 옆에는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결과지는 몇 년 된 가지가 아니라 지금도 좋은 사과를 만들면서 다음 결과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입니다. 9월에 과원에 나가시면 꽃눈만 세지 마십시오. 이 결과지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몇 번 사과를 달았는지, 지금도 새로운 과대지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올해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2년, 3년 뒤의 나무를 미리 보는 눈이 생깁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에서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재배 정보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실제 과원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계속 정리해 제공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사과농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